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0월 11일 종목 분석 종목 상담 2부입니다. 1부에서 18개 종목을 소화했고요. 2부에도 19번 인지 컨트롤스부터 시작해서 한솔 홈데코까지 역시 18개 종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쓸데없이 소화하지 말고 바로 시작합니다.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네, 이거 첫 1번 타자보다 상당히 강한 센 놈을 만났네요. 그죠? 왜 세다고 말씀드리냐니까 옆으로 횡보하다가 막 뛰었죠. 그죠? 막 급등하면서 이렇게 위에 수렴이 딱 날면서 RSI가 상당히 과열 국면으로 쫙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RSI가 이게 과열 국면에 접어들면 참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주가가 과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것처럼 자꾸 왔다 움직이나 이것처럼 과열 상태 70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여기처럼 조금 올라왔다가 과열 국면 접어설자마자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참 이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컨대 크게 보죠. 자, RSI가 70일 올라왔죠. 여기죠. 근데 지나서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 주가가 빡 뛰면서 RSI가 70일 올라갔어요. 자, 이럴 때 어째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기다리는 거죠. RSI가 70 위인 거 말고는 과열 국면인 거 외에는 모르니까 예컨대 재수 없이 주가가 그 다음날 바로 팍 밀리고 그래서 RSI가 확 내려가면은 그때서 파는 거고요. 아니면 또 기다려 보는 거죠. 그 다음날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더 올랐고요. 그래서 RSI가 아직까지 매도 신호 아닙니다. 70 안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날 또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마이너스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RSI가 70이니까 계속 또 보는 거죠. 그 다음날 그봐 올랐잖아요. 그죠? 이날 섣불리 안 팔아도 됐죠. 역시 떨어진 것만큼 이상이 많이고 아직까지 RSI가 70이니까 안 파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니까 자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주가가 움직이면 그때 가서 RSI가 움직일 거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져갈 건지 계속해서 수익이 날 건지 아니면은 주춤거리면서 밀릴 건지는 그야말로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단계냐 대응의 단계죠. 대응 어떻게 대응하느냐 멋있게 잘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뭡니까? 대응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루 뒤서 보는 거야. 하루 뒤서 보는 거야. 또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let profit run. 뭡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수익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늘려라. 그죠? 수익은 늘려라. 수익은 계속 늘리는 거죠. 소비를 팔 필요 없는 거요. 계속 수익이 나도록 내버려 두는 거고 주가가 밀려가지고 RSI가 70m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지고 계시자. 사라고 말씀드리면 좀 무섭죠. 그죠? 주가가 당장 내일이라도 밀릴지 모르니까 상당히 과열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다른 분들한테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동그라미 치기는 좀 무섭습니다만 한국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날 찬스를 기대하고 섣불리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는데 유니온은 완전히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기울다가 구름 밖으로 심지어 나갔다가 구름 안으로 접어든 살짝 이제 그야말로 수렁에서 추락하려는 위기에서 일단은 돌아선 상태입니다. 안심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직은 모릅니다. 얘가 보다시피 여기서 색깔을 다른 색깔로 뭐 없나요? 여기 해볼까요? 네?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그죠? 기준선 넘어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름을 넘어서야만이, 구름 위로 올라서야만이 그래도 이전의 이때까지 상승세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으로 말한다면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일부러 더 팔았었어야 하고요.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다 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으면은 뭐 그런 대로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도한 수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미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얘가 기준선을 넘어서면은 정말 다행인 거고,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정말 역전이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야구로 말한다면 9회 말에 무슨 산대봉을 쥐고 있다가 9회 말 투한 말루에서 말루 홈런 치가지고 역전승이 하는 꼴이니까 아주 좋은 거고, 만약에 얘가 그러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기준선도 건들지 못하고 구름 밑으로 도로 내려가 버린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선 절한선까지 있으니까 7,950원 절한선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서행서평하고 절한선 밑으로 7,830원이네요. 7,830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9회 말 투한 말루에서 대타로 들어온 애가 삼진 먹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 게임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 밑이니까 구름과 절한선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결국은 계속 하락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기다리고 보시되 올라가면은 보유, 내려가면은 매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라가면은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내려가면은 팔자.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상승세니까 기다리는 거고, 내려갈 때는 하락세니까 빨리 서둘러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프라입니다. 코프라를 질문하신 분은 별 말씀 없으셨네요. 뭐 저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자가 상승세이고요. 그죠? 기준선 위에 있고요. 후행 스밴도 그렇고 구름 위 그렇고 다 좋아 보이는데 RSI가 조금 꺾이는 것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RSI가 시장의 렐라티브 상대적인 스트렝스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RSI인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RSI도 덩달아 올라가야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의 강도고 에너지도 강해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때 에너지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에너지도 약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RSI의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매도하라는 의견은 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뭐 예컨대 월요일이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RSI도 다시금 상승세로 돌았을 것 같으니까 당장에 뭐 매도 의견을 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컨대 우리의 항상 관점이 기준선이죠. 그죠? 기준선 3,958원 넉넉 잡고 4,000원을 기준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 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4,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은 수상하다. RSI도 꺾이는데 수상하다. 일부라도 통상 제가 뭐라 그러죠? 타진 매도.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팔자 이거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괜히 팔았네 하고 그만큼을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건데 안 팔면 안 됩니까?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밑에 내려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라도 진작이라도 파는 것이 그래도 나았죠. 혹시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면 이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가면요. 그거 안 팔면 되죠. 그죠? 올라가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라도 팔아야 저희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프라. 그래서 일단 보유. 그러면서 기준선을 보유냐 아니면은 타진 매도냐
그 판단 근거로 삼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OCI. OCI를 질문하신 분은 파동대로 주가가 움직이느냐, 파동을 위해서 했는데 파동하고 달리 주가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파동이 바뀌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동을 이론을 종종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파동이 1, 2, 3, 4, 5, A, B, C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를 알려주는 게 파동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파동을 보는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파동을 또 달리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으로 설명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쯤 와 있느냐? 내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뭐 예컨대 부산까지 가는데 뭐 대구쯤 와 있는지, 수원쯤 와 있는지, 이제 막 안양을 지났는지, 아니면 부산 다 갔는지 이를 내비만 척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내비는 인터넷 기반이 돼가지고 중간에 길이 막히면 얘가 맨 처음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갈까요? 근데 중부 타고 내려가다가요, 뭐 어떻게 호법에서 무슨 중앙인터체를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라고 하다가 중간에 종종 내비가 삐삐삐 돌더니 교통사정을 반영하여서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처음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라 그러다가 약간 중간에 그러지 말고 이천에서 빠져가지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대구에서 대구 부산고속도로 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길이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동도 처음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중부고속도로 타라고 하는 게 파동인데 중간에 미안해, 중부고속도로는 길 막히니까 중부로 가지 말고 중앙고속도로 가라 라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파동도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전혀 안 바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 바뀌는 건데 왜 파동을 보느냐? 그래도 잘 안 바뀌거든요. 내비도 처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중부 다 타고 내려가려면 웬만하면은 그대로 기존의 길을 고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OCI 종목 어떻게 될까요? 파동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파동은 잘 안 세집니다. 그러니까 파동 이야기하지 말고요. 파동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안 되는 종목을 굳이 파동을 적용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 짓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 일부 유튜버들은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이걸 갖다가 뭐 4번이니 3번이니 인데 개별 종목일수록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 봐서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보다 라고 파동을 안 보는 게 억지로 무리해서 엉터리 파동 분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말고도 주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 많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RSI가 바닥에서 몇 사람 사라, 여기서 사라, 여기 팔라면 팔아라, 여기서 사라면 사라, 그죠? RSI가 30m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사면 되잖아요. 파동 몰라도 돼요. 자, RSI가 70에서 70m 내려가 팔면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요, 사라 그랬죠. RSI가 30m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사라.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팔라 신호가 없죠.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더라도 이게 기준선인데 기준선 밑에 있다가 기준선을 돌파했으니까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니네요. 종가가 기준선하고 딱 걸렸네. 기준선이 64,350원인데 64,200원이니까 아직까지 조금 미치는 거죠. 종가가 기준선에 딱 걸렸네요. 장중에는 넘어서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뭐 RSI도 그렇고 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기준선만 넘어서면은 앞으로 구름 위로 넘어서는 꼴이 되니까 좀 더 올라가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꺾이면 그때는 기준선 밑이니까 일부 물량에도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아이고 틀렸구나 하고 다 팔아야 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RSI 보고 있다가 얘가
RSI가 70위에다가 70m 내려올 때를 어딘가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OCI는 계속 보유. 그 다음에 멜파스. 요새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뭐, 잘 보고 계시네요. 그죠? 뭐, 그런 종목, 이런 종목을 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기준선 넘어섰죠. 아이고. 기준선 넘어섰죠. 그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섰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구름 위로 싹 올라왔죠. 다만 이제 전환선, 여기 빨간 게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요 까만 선 기준선 위로만 샥 올라와 주면 모든 것이 다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전환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이니까 월, 화, 수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전환선이 샥 돌아서게 돼 있고요. 저절로. 아니면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전환선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기준선은 오히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오히려 기준선은 죽어볼까요? 헷갈리니까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기준선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전환선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저절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간 상태이고 모든 것이 두 개 다 교차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리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멜파스 살까요? 예, 사세요. 보고 계시다면 매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 손실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아마 KT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일목을 보는 이유가 시장의 균형을 보고자 하는 건데, 그죠? 시장의 균형. 이 시장의 균형이 매수세가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매수세가 강하냐, 매도세가 강하냐를 보려고 하는 게 일목균형표거든요. 구름 위에 있을 때는 매수세가 당연히 매도세보다 세요. 하지만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 셀러가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 일목균형표입니다. 따라서 그럼 추세가 바뀐 게 없지 않느냐? 이게 까만 게 기준선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추세가 바뀌는 초입이니까 전초 단계니까 여기서 타진 매도, 타진 일부라도 팔고 만약에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다 팔아라. 전액 매도라고 하는 게 일목균형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타진 매도.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렸잖니, 다 팔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팔았으면은, 그런 데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이익이, 본전 대비해서 어떻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높은 데서 팔았으니까,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사면은, 여기서 비싸게 팔고, 여기서 싸게 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본전 되면은, 이만큼 오면 이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뭐 단순한데 이제 와서 뭡니까 지난 이야기 하면 많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통상 구름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반등을 해보기도 하는데 항상 반등할 경우에는 기준선이 아까 지지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준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3,000원 정도가 일단은 걸릴이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돌아서니까 반등은 예상되는데 23,000원 정도가 첫 번째 타겟이고요. 23,000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략적으로 봐서 한 23,500원에서 24,000원 이 사이 정도를 두 번째 타겟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올라가면 후행스팬도 따라 올라가는데 후행스팬이 과거 26일 전에 캔들에 걸립니다. 이게 아마도 이 정도.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요 수준. 얼마라 그랬죠? 23,100원. 두 번째 타겟이 23,500원에서 23,700원 정도의 레인지가 타겟이다. 반등에. 그러면 반등할 때마다 역시 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제가 그 야구 내지는 축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게임은 축구로 비유한다면 후반전 한 접어들었는데 우리 편이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그냥 지는 거죠. 막판에 혹시라도 예컨대 자본거리나 갑자기 손흥민 같은 선수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예? 후반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열하게 골을 넣는 바람에 갑자기 3대 0 지고 있다가 3대 0에서 4대 3으로 역전하는 케이스를 기대하는 게 현 이런 상태입니다. 가능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죠? 그럴 가능성은 낮죠. 그런 손흥민 같은 선수였다면 진작에 벌써부터 그 전반전부터 시작해서 걔가 골을 넣었겠죠. 근데 이때까지 뭐 하다가 후반 10분 남겨놓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4골씩 넣을 가능성은 낮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반등할 때마다 팔자. 3대 뻥 되고 있다가 3대 1 되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니냐. 3대 뻥 되다가 3대 1 되다가 3대 2쯤 되면은 어차피 지는 건데 그래도 젖잘 사. 졌지만 잘 싸웠다. 팔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은 어떻습니까? 아까 KT 같은 경우에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구름 밑으로 밀려버려서 하락세가 되고 말았죠. 동진 세미캠은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아래쪽에 지지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랑 기준선이 더 내려왔고 기준선에서 반등할 때마다 기준선에서 걸리고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점점 구름 밖으로 다 왔죠 이제. 이때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아 돌아서게 됐습니다는 이제는 이제 이 구름이니까 얘가 갑자기 내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한 주가 옆으로만 가더라도 구름 밑이죠. 그러면 이미 추세는 낮에서 밤으로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과도기에서 이제는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테라전 이텍스입니다. 테라전 이텍스 살까요? 아까 동진세미캠 말씀하신 분은 매수단가를 올려놓았었는데 제가 그 별로 참고를 안 했습니다. 매수단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 샀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계속 보유한 거고 앞으로 주가가 내릴 것 같으면 근데 10만 원에 샀더라도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죠? 내가 그 얼마에 샀던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른지 내리는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매수단가를 별로 신경 안 쓰고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테라전 이텍스 살까요? 구름 위이긴 하죠, 그죠? 구름 위이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일부 사는 건 괜찮아요. 일부 타진 매수. 사실은 순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순서가 되느냐니까. 순서가 먼저 주가가 이 기준선인데, 그죠? 기준선을 먼저 넘어서고 그런 다음에 구름을 넘어서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런 것처럼 주가가 먼저 기준선을 넘어서고 여기 기준선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가를 넘어서 그러니까 구름을 넘어서죠. 그래서 기준선 넘어설 때 1차 타진 매수 그리고 구름을 넘어설 때 2차 타진 매수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헷갈린다고 또 아우성칠라. 자, 그렇죠. 다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사고 여기서 일부 사고 원칙인데 지금은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서는데 구름을 먼저 넘어서 기준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넘어왔으니까 일부 사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얘가 기준선 마저 올라서면은 추가로 다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뚫리면 여기서 샀던 거 바로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 위에 샀던 여기서 샀던 거 일단은 팔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기준선을 넘어서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매수고
지금은 뭐 타진 매수 정도, 일부 정도를 매수하는 거. 근데 이날 첫날은 올라가다가 기준선에 빡 맥혔고 종가가, 둘째 날은 기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밀린 꼴을 봐서 월요일 날 기준선 넘어서면은 매수 오케이. 그러지 못하면은 기다리고 싶습니다. 굳이 매수보다는 좀 더 기다리고 싶습니다. 구름 위이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가지고는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RSI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어떤 차트에도 다 나오거든요. 어떤 차트가 다 나옵니다. 저는 RSI 12일을 봅니다만은 굳이 12일 안 보셔도 됩니다. 14일로 되어 있으면 14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RSI 종류가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웰레스 윌드의 이동 평균을 쓴 RSI고요. 어떤 RSI는 그게 아니고 심플한 RSI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소용 관계없습니다. RSI면 됩니다. 자, RSI가 70 위에 있다가 70 밑으로 내려올 때가 매도 타임입니다. 이때가 매도 타임입니다. 이때가 70 위에 있다가 70 밑 내려올 때가 매도 타임입니다. 현재 한솔 테크닉스는 70 밑에 아니잖아요. 70, 60이 지금 94잖아요. 그죠? 아직 70 멀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얘가 더 올라가다가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럼 이때가 팔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꼭지를 만들고 내려서면 그러면 쭉 RSI도 덩달아 내려올 테니 그러다가 70선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에서 팔면 되는데 왜 내려오는데 밑에서 팔아요? 꼭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려오니까 이게 꼭지였구나 라고 파는 거죠. 그래서 꼭지에 팔라 하지 말고 꼭지를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파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RSI를만 보시면은 쉽게 매도 타이밍을 객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솔 테크닉스야 당연히 아직은 더 보유. 그죠? 아직은 더 보유. EDGC 몇 달째 들고 있는데 물타기까지 했는데도 18% 손해가 나고 있다. 어찌해야 되느냐. 왜 그러고 있는지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무슨 추세입니까? 구름입니까? 구름 아래입니까? 구름 아래. 상승세입니까? 하락세입니까? 하락세. 추세가 매수세가 우위입니까? 매도세가 우위입니까? 매도세. 기준선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저항이 되고 구름이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반등하더라도 기준선에서 되게 걸리는 경향이 많죠. 14,850원입니다. 그러니까 18% 손해가 중요하게, 이거 아까 물 타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저한테 물 탈까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차라리 물 타기 할 바야 파세요. 근데 10,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5,000원 됐어요. 그럼 5,000원에 또 물 타가지고 평균 단가를 7,500원 하면은 될 것 같죠? 그죠? 그럼 5,000원이 바닥이냐? 아닙니다. 3,000원도 가고 2,000원도 갑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 산 물량조차도 손해보죠. 10,000원에 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 되면은 5,000원에 물 탈 것이 아니라 5,000원에도 팔아버리는 게 그나마 3,000원, 2,000원, 1,000원 될 때의 최악의 상황은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물 타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저로서는 그냥 반등할 때마다 아까 얼마였죠? 14,850원 정도가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반등할 때마다 오랫동안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그다지 추세가 안 좋아 보이지 않으니 일단은 팔아놓고 다른 종목에서 복수 열전을 꾀하자 라는 말입니다. ETGC 일단 반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도하시라. 그죠? 반등하면 파시라. 얼마 정도? 14,850원 정도? 혹시라도 재수가 좋으면 혹시라도 좀 더 반등하면은 9,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구름이 얼마쯤 되나요? 이게 15,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14,800원, 2차 15,700원 정도, 이 정도의 에어리아가 반등 목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강 MNT 뭐 구름 밑에 있다가 저 기준선 밑에다가 기준을 다시 해보겠죠, 그죠? 그럼 계속 올라갈 걸 보여집니다. RSI 아직까지 뭡니까 매도 신호 나타나기 좀 멀었죠. 아마도 주가가 더 올라가고 RSI도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계속 보유, 그죠? 계속 보유. 그러다가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현재로 봐서는 좋아 보입니다. 동그라미 하실까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커스. 추가 배수에서 5,000원 정도로 단가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자, 역시 급등한 종목들은 일단 구름이니까 뭐 그런 데 괜찮습니다만은 예컨대 5,000원인데 주가 물가까지 탔는데 예컨대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파시라 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4,455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그럼 5,000원에서 4,455원이면 까마득하니까. 그럴 때는 뭐 어쩌겠습니까? 보고 계시다가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였죠, 아까? 3강 MNT RSI가 70m로 내려가면 팔아라. 똑같은 원리죠. 얘도 RSI가 70m로 내려가면 파시라. 마감 기준 어제 금요일날 마감 기준으로 72.16입니다. 71.16. 그래서 주가가 내일이라도 밀리면 RSI는 70m 내려갑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팔아야 됩니다. 물론 내일 오르면 다시 RSI가 올라갈 테니까 그때는 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오르면 보유, 내리면 셀. 됐습니까? 4,925원인데 내가 본질이 5,000원인데 그럼 이렇게 밀려가지고 4,900원 되고 있잖아. 25원 밀려가지고 4,900원 되면 내 본질은 5,000원인데 본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잘못하면 이런 꼴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이때 보세요. 이때 요때도 보세요. 요거 요때가 RSI가 70m 싹 내려갔죠, 그죠? 여기서 안 팔면 어떻게 합니까? 안 팔면 내가 본전이 예컨대 이때가 이제는 4,185원인데 내 본전이 4,200원이야. 여기서 4,200원이라 이랍시다. 4,500원, 4,500원이야. 근데 4,100원에 팔 수는 없지. 본전에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이때 못 팔면 여기까지 가죠. 밀리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얼마에 사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RSI가 팔라 그러면 파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주가가 밀리면 RSI는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고 주가가 오르면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이제 본전 이상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면 보유, 내리면 셀이죠. 그 다음에 모토렉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차라서 뭐 최근에 날아간 모양인데 이쪽으로 수염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니까 아마도 단타 내지는 개인들 단기 매도가 상당히 많이 행해하고 있는 종목처럼 보여집니다. RSI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동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얇은 구름 위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뭐 우리가 통상 얇은 구름을 주가 옆으로 기고 구름이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다가 이 구름을 방 덮을 때 빵 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예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언제 파노? RSI가 시킨 대로 파는 거죠. 주가가 밀리고 RSI가 내려오면 파는 거고요. 주가가 안 밀리고 올라가면 계속 보유한 거고. 추가 매수? 이거 무섭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여기서 매수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뭐와 뭘 고려합니까? 리스크와 리워드를 고려해 보는데 RSI가 71이라는 이야기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수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계시면은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라. 마치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누굽니까? 그 저 번개 우사인 볼트가 운동장 지금 70m, 100m 결승전 통과해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탄성이 해가지고 걔가 언제 멈출지는 걔야말로 알겠어. 우사인 볼트만입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가 계속 더 달리는 쪽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넷마블 일봉어, 주봉어, 월봉어 다 다른데 어째 되느냐? 어째 됩니까? 예컨대 장기로 본다. 나 장기 투자할래, 월봉. 그죠? 중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좀 중기 투자라고 본다면 뭐 주봉은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구름 위로 올라간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주봉으로 본다면 주봉의 기준선 무너질 때까지는 버텨. 14만 7,450원까지 무너질 때까지는 버텨. 그게 아니고 일봉, 자주 거래할 수 있어. 단기 거래도 가능해. 라고 한다면 일봉을 봐야 되는데 일봉은 진작에 RSI가 진작에 매도치로 나타났죠. 기준선 무너졌죠. 그러니까 진작에 여기서 1뷰라도 팔아야 됩니다. 나중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삽니까? 똑같죠. 구름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사면 되는 거죠. 기다가 주가 내려가다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때 또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매도죠. 그러니까 구름 근처에 왔으니까 구름 근처까지 왔으니까 아마도 구름의 상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모르니 반등을 기다려서 절한선이 17만원 기준선이 18만원이니까 아마도 그 근처 이런 정도가 를 반등의 타겟으로 삼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습니다. 넷마블 가야 되는데 왜 엉뚱을 눌렀나요? 넷마블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다. 모토렉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모토렉스는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다 매도가 아니고 기다리다가 RS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업트렌텍입니다. 업트렌텍은 파동 53,000원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이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있는데 파동을 아무리 저도 자주 본인으로서는 파동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파동 어렵네요. 파동 잘 안 세지네요. 파동 안 세지면 파동이 이 업트렌텍은 종목이 아닙니까? 주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동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이 글쎄 한 80% 이상일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파동이 제대로 적용되는 종목이 전체의 20%도 될동말동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 파동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들이 아무 종목이나 가지고 이거 매번 파동이다 라고 말하는데 상당수는 억지로 어거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고요. 파동은 모르겠고요. 그냥 심플하게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구행석평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올라갈 것 같네요. 그렇죠. 좋아 보이네요. 뭐 그렇죠. 그다음 됩니까? 대신에 혹시라도 기준선 얼마죠? 얼마야? 7,18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갖고 있는 물량이 일부라도 든다. 는 전략입니다. 현재는 RSI도 주가는 고점은 꺾이고 RSI가 넘어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RSI가 꺾이면 좀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그래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단다는 전략입니다. 동그라미 지우고 새로 퀘스천 마크. 그죠? 아니면 올라가면 계속 보유, 내려오면 매도.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올라갑니다는 상승하면 오르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더 상승 추세니까 더 보유야. 하락하면 뭡니까? 이게 매도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와 반대로 말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오르면 비싸니까 팔고, 내리면 계속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상승하면은 상승 추세죠.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떨어지면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거고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니까 빨리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하락 추세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은 보유하는 거고요. 내리면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도 업트론 택도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면은 계속 보유. 그게 내려서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부라도 팔자라는 말입니다. 자, 두 종목 남았습니다.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퀘스트 헷갈리는 제가 돼 있는데 유닛 테스트 현재로 봐서는 뭐 다 좋아 보이죠, 그죠? 다 좋아 보입니다. 뭐 기준선 위에 있고 뭐 다 상승세입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RSI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당연히 이때 매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근데 월요일날라도 주가가 밀리면 월요일날라도 주가가 밀리면 중간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 이상한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밀려가지고 RSI가 밀리면 그때는 잘못하면 이거 봐라, 이거 혹시 뭡니까? 이게 다이버스도 아니고 그냥 하락으로 빠지는 그 소위 더블탑이에요. 더블탑 이중천정형 이 더블탑 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똑같은 이야기죠. 밀리면 팔자. 오르면 계속 보유. 그죠? 밀리면 팔고 오르면 계속 보유. 역시 유닛 테스트 일단은 홀딩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한정 홀딩 아니고 올라가면 계속 보유, 내려가면 판다. RSI가 혹시 70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면 진짜 골치 아프니까 그때는 빨리 판다.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 마지막입니다. 얘는 비슷하긴 한데, 그죠? 비슷하긴 한데 얘도 아까처럼 얘가 뭡니까? 유닛 테스트 마찬가지로 혹시나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꺾일 공산의 그런 리스크 말고는 뭐 기준선 위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약간 내일이라도 주가가 밀려서 RSI가 꺾이면 이런 아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중 천정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만 유의하시면은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길게 보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거래하고 싶어요. 오케이. 기준선 1458원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정도로 좀 길게 보신다면 좀 약간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겠다. 그러면 기준선을 유의해서 보시라. 아니면 밀리면 RSI가 밀리면 RSI가 항상 기준선보다 빨라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RSI가 밑으로 빵 내려가면서 매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리다가 기준선 밑에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매도 아닙니까? 기준선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기준선보다도 RSI가 조금 빠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혹시 추세가 상승세이긴 한데 기준선보다는 RSI가 빠르니까 RSI를 보고 70m 내려가면은 주가가 꺾이면 매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